안녕하세요. 나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남자 이야기 더 챔플맨입니다. 잘 지내셨죠? 네, 지금 영상은 10월 영상이고요. 어린이집을 가는 중이고 딸아이가 넘어졌네요. 네, 절 닮아서 잘 넘어져요.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니까 긴장되더라고요. 아이들도 많고 또 부모님들도 많고 제가 낯을 좀 가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필요했었고, 모자이크 처리 어떻게 하지?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와,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이 조금 어지러워요. 모자이크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은 그냥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?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상처를 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라는 주제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고요. 영상은 그냥 맨날 찍는 거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관적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보통 한 4살 뭐 정도 되면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,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어린이집을 보낼 것 같고, 만약에 유치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놀이 유치원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으면 하고, 그 다음에 하기 싫으면 어떤 짓을 해도 하지 않는 게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안 할 수도 있죠. 근데 생각을 바꿨을 때 내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공부를 좋아할 확률이 높을까요?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, 그리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삶을 살면서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공부, 이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고 싶고 내 가치관이나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고 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내와도 어린이집을 더 보내든지 아니면 놀이 유치원을 보내든지 좀 놀이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조금 더, 그러니까 지능적으로보다는 내 마음, 그러니까 정서를 좀 더 챙길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아내랑 얘기를 다 끝내놨고요. 저는 항상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, 그거를 제일 먼저 목표로 삼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낳은 게 내가 어떻게 키우고 싶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,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삶을 살아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하고 또 멋있게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라서, 그 멋있는 게 꼭 공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공부를 잘해야 멋있고 공부를 잘해야 효녀고 뭐 그런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? 앞으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텐데, 우리 아이가 어쨌든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정서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. 어떻게 이 아이의 가치관을 성립을 시켜서 해야지 행복할까? 그러면 답은 아이가 단단하게 자라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단단함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고,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야지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주의사항은 부작용이겠죠. 너무 나만 생각하거나 또 그래서도 안 되니까, 또 현대사학이 참 그런 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, 제일 중요한 거 부모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
우리 아이가 이제 커서 상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큰 상처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게끔 하는 게, 대본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일단 아이랑 잘 놀아주고,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고,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많은 이제 경험치를 주어야겠죠.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것저것 체험을 해줄 생각이고, 또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아이가 힘든지,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좀 물어보고 싶고,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좀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요. 저는 오히려 공부를 억지로 시키면 공부를 더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,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, 전 오히려 아이에게 공부를 해라 보다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환경에 좀 아이를 넣어놓을 것 같고, 아이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, 요렇게 이제 깨닫게끔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, 또 사실 한편으로는 유튜브에 아이를 올리는 것이 사실 걱정도 됐었어요. 제가 적도 많더라고요. 제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이제 불합리하면 덤비지 말고 그냥 수그리고 잊고 까먹고 해야 되는데, 저는 진짜 끝까지 가거든요. 그래서 제 유튜브를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저랑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도 많고,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저를 다 좋아할 수도 없으니까,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들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,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, 유튜브를 올리는 본질은 제가 어떻게 살았고, 이제 또 추억을 어떻게 쌓았고, 또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담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,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겠죠. 그래서 저는 최대한, 그래서 이제 성실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,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, 그런 부분들로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, 또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죄 지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만들지 않을 거고,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지만, 나중에 혹시나 아이가 또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, 또 조카랑 또 딸이 연년생이에요.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개월인가 11개월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,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그래도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웠는지, 그리고 본인들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. 저희 개인적인 욕심으로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과정들이 쌓이고, 또 영상들이 모여서 한편에 또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, 또 나중에는 자서전처럼 이제 대대손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으면 했어요.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고, 정말로 댓글로 힘을 많이 받거든요. 여러분들이 뭐 많진 않지만 하나하나 보내주신 의견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, 사실 뭐 5, 6년 하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많고, 사실 이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, 그리고 제 목표는 원래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이제 여기에 올려서 결혼할 때까지만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, 사실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, 또 제 본업도 바쁘고, 한참 또 육아하기 바쁜데 이게 맞나?
싶을 때쯤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. 막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지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공감도 해주시고. 저는 사실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막 체계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막 이런 능력이 없어요. 그냥 영상을 찍어서 그때 맞게끔 그냥 주저리 몇 마디 하는 게 단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좀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몇 명이 보시든 많이 보시지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저는 또 저의 길을 열심히 갈 거고,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,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싫다고 하면 그냥 저의 일상만을 올릴 생각이고, 지금 원래 남자가 99%였는데 여자분들이 한 78, 80% 가까이 되더라고요. 아마 육아 관련 이야기를 많이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이게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저는 뭐 유튜브를 잘 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벙찐 상태로 그냥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, 아이와의 정서의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족과의 화목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평 좀 넘는 집에서 진짜 엄청 많은 10명이 넘는 인원이 살았는데, 막상 살 때는 그렇게 좁다고 느끼진 못했거든요. 그리고 재밌는 일들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, 왜냐면 다 사람이 성격이 다르잖아요. 성향도 다르고.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다 혈액형이 달랐어요. 결혼하기 전에 맞는 혈액형이 하나도 없었고 성향도 하나도 안 맞고, 또 워낙 또 자식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, 한편으로는 건방지게 내가 더 잘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엄청난 오산이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님께도 정말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사함이나, 그리고 이 별거 아닌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,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고, 아이를 키움으로써 제 상처들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부정적이고, 진짜 복수해야지, 내가 이 당한 힘듦과 이 서러움과 이 상처들을 나한테 했던 가해자들에게 돌려줘야지, 이런 악과 깡으로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. 이쁜 아내, 착한 아내, 그리고 또 귀여운 딸들을 만나니, 그리고 이때 진짜 체육관을 열심히 알아볼 때여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도저히 이 갑질을 못 버티겠어서 딸 둘이 있고 무섭긴 했는데, 또 여러 가지 사건, 사고, 상황들이 좀 겹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, 결국엔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열심히 도전을 해서 지금은 어엿한 체육관 관장이 됐네요. 그래서 뭐 연락도 많이 와주시고, 또 다니셨던 분들도 많이 와주시기도 하고, 또 저도 엄청난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월급쟁이가 이제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, 또 옛날에는 눈치 보여서 아이들한테 케어를 100% 못했다면 이제 제 업장이니까 아이들한테 더 케어를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,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고비인 것 같은데, 여러분들께 항상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